안녕하십니까, 스토그라는 윤 선생입니다. 자, 오늘 우리 자녀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셨나요? 아마도 유치원까지 자녀를 둔 엄마라면 예쁜 말과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이 자녀들과 대화를 나누셨을 거예요. 하지만 초등학교 이상의 이 자녀를 둔 엄마라면 시종일관 그런 아름다운 표정을 짓기가 어렵죠. 네. 정말 일상에서 사소한 일인데도 그게 해결이 안 돼서 반복되는 이런 자녀와의 이 전쟁과 같은 그런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 7세부터 12세까지 이 연령대에서는 엄마의 역할이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아빠보다는 엄마하고 있는 시간이 많고 또 엄마가 자녀한테 하는 말에 시간이 더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엄마들이 격려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기 때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해야 하는 엄마의 역할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엄마의 역할이 시종일관 똑같이 가다 보니까 이런 자녀와의 이런 트러블이라든가 자녀와의 이런 첨예한 대립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아이의 발달과 엄마의 역할이라는 것은 따로 제가 영상을 하나 찍기로 하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엄마와 자녀가 현명한 협상으로 모두 승승관계를 이루는 그런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보면 되게 쉬운 문제인데 계속해서 자녀와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를 한번 오늘 사연으로 소개하면서 이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이 엄마의 사연과 자녀의 사연에 대해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엄마의 사연입니다. 선생님, 자식을 키우는 것이 갈수록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한 가지를 해결하나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도대체 어느 정도 아이가 커야 좀 편해질까요? 요즘은 숙제 문제로 전쟁 중입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숙제 먼저 해놓고 친구들하고 놀든지 게임을 하든지 하면 저도 편할 텐데 꼭 먼저 친구들하고 놀고 나서 아니면 게임을 하고 나서 한다며 고집을 부립니다. 아니 그래요. 제 말대로 놀고 나서 게임을 하고 나서 숙제를 하면 제가 이렇게 잔소리도 안 하지요. 그렇게 놀고 나면 학원 가야죠. 학원 갔다 오면 피곤하다고 쉬고 간식 먹고 동생하고 놀다 보면 저녁 먹을 시간이 됩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제 잔소리에 마지못해서 숙제를 펴놓지만 꾸벅꾸벅 존이 또 안쓰러워서 또 재울 수밖에요. 그럼 아침에 숙제를 못했다며 학교에 가기 싫은 일이 반복이 되니 이거 정말 사느냐 죽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숙제하는 게 먼저인가 노는 게 먼저인가. 선생님, 아이와 어떻게 합상을 하면 좋을까요? 자,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은 엄마의 사연이었고요. 그런데 아이들도 할 말이 있다. 자녀의 사연입니다. 선생님, 요즘 엄마 잔소리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엄마는 학교에서 오자마자 숙제부터 하라고 잔소리를 하세요. 친구들과 놀고 싶은데 엄마는 내 말은 들은 척도 안 해요. 놀고 와서 숙제하면 되잖아요. 학교에서 힘들었는데 집에 오자마자 또 숙제하니까 정말 짜증이 나요. 숙제는 저녁에도 해도 되지만 친구들하고는 학교 끝나고 밖에서 노는 시간이 없어요. 다 학원 가야 하니까요. 그리고 학교에서 오면 좀 쉬고 싶은데 엄마는 나만 보면 공부해라, 숙제해라. 엄마 눈에는 내가 공부하는 기계로 보이나 봐요. 엄마한테 놀고 나서 숙제한다고 하면 아이고 그래 네가 숙제 퍽이나 하겠다. 학교 숙제는 또 언제 할 건데? 하시면서 제 생각이나 입장을 무시해버려요. 선생님, 우리 엄마한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자, 이런 또 사연을 보내왔어요. 두 엄마와 자녀의 사연 공감이 되시나요? 저는 사실 이제 이런 사연들을 이렇게 제가 재구성을 하면서 정말 세월이 지나도 이 부모와 자녀 간의 이 교육, 특히 공부의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첨예하게 대립되는 건 똑같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문제는 제가 해결을 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제가 말을 했는지, 어떻게 이 협상을 하게 했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엄마의 주장은 뭐였냐면 학교에서 돌아오면 홀가분하게 이 숙제나 공부를 먼저 해놓고 놀아라, 이런 주장이었고요. 자녀 입장에서는 학교 갔다 오면 피곤한데요, 또 힘드니까 좀 쉬고 친구들하고 좀 놀고 나서 하겠다라는 입장이었어요. 엄마들은 아이가 이제 학교 갔다 돌아올 시간이 되면 외출을 했던, 아니면은 옆집 순이 엄마하고 같이 놀다가도 우리 아이 올 시간이 돼서 집에 와서 기다려주죠. 대단히 훌륭한 엄마예요. 자, 그런데 아이가 책가방을 가져와서 책가방을 텅 거실이나 이런 데다 탁 넣습니다. 5분만 놀고 올게 하면서 나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엄마의 이 마음이 처음에 기다렸던 마음하고 전혀 다르게 이렇게 아이를 보게 돼요. 자, 그럴 때 엄마는 숙제를 해놓고 놀아야지, 빨리 숙제 안 해? 너 그러면 못 놀 줄 알아? 하면서 아이한테 이제 말을 막 하게 되죠. 아이는 이제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이제 엄마의 그 서슬이퍼란 이런 하는 얼굴에 대항을 이제 못하고 이제 굉장히 불만스러운 모습으로 자기 방에 들어가서 책을 탁탁 놓고 한다던가, 아니면 엄마는 내가 학교 갔다 오기만 하면 나한테 공부하라고 그래,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학교에서 파할 때는 기분이 좋아. 그래서 교문을 딱 나와서 친구들하고 막 짜잘짜잘 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애들이 야, 조금 있다가 우리 조금만 놀다 가자 이러거든요. 그러면은 이 아이는 이제 학원 갈 시간도 되고 엄마가 이제 그 노는 것을 허락해 줄까라는 굉장한 이 딜레마에 빠지게 돼요. 그러면서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친구하고 약속을 하고 말죠. 집에 다가갈수록 집에 들어가기가 싫은 거죠. 왜? 엄마가 내가 들어가면 또 숙제해라, 공부해라, 씻고 빨리 학원 가라,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이 머릿속에 딱 떠오르니까 그랬죠. 자, 우리가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또 그 입장에 이해할 수 있어요. 학교에서 진짜 열심히 아침부터 가가지고 고학년 같은 경우는 3시에서 4시 사이도 막 학교에 남아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나이 때는 활동량도 되게 많은 나이인데 수업 시간에 앉아 있어야 되고, 또 선생님으로부터 또 뭐 좀 개구장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지적도 많이 받고, 또 친구들하고 이렇게 그 많은 시간을 같이 하면서 트러블도 일어나고, 거기에 또 나름대로 이 친구들의 비유도 맞춰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또 어떤 참여도 해야 되고, 나름 하루 종일 너무 감정의 어떤 소모를 많이 하고 오잖아요. 그래서 집에 오면은 따뜻하게 정말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야 되는데, 일단 들어오면은 엄마는 엄마 나름대로 이제 빨리 숙제를 해놔야 이제 편안하게 내일 학교 갈 때도 편안한 마음으로 갈 수 있고, 또 학원 숙제도 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마는 빨리 숙제를 해놓고 놀아라, 이제 이런 입장이 되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일단은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우리 어머님들이 좀 더 환한 얼굴로, 그리고 아이를 위해서 어떤 맛있는 이 간식이라든가 이런 것 준비해 놓으면서 아이의 학교 생활에 대한 그 수고로움을 조금 많이 칭찬도 해주고, 그렇게 된다면 아이들은요, 애들이잖아요. 굉장히 감정이 유연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우리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또 이게 많이 배부르고 나면 나도 모르게 넉넉해지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아이와 함께 이런 숙제를 먼저 해놓고 놀자, 이제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하면 아이들은요, 그냥 또 엄마가 또 나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말도 해주고 맛있는 것도 만들어주고 여기에 또 이제 집중이 돼가지고 엄마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고 아주 웃는 얼굴로 협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님들 사실 우리가 자식을 농사라고 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농사 하나 지으려면 얼마나 애정과 인내와 노력과 정성과 이 모든 게 다 들어가야 이 하나의 수확을 하잖아요. 근데 하물며 자녀 교육이야 오직 더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겠어요. 저도 사실 아이들을 이제 다 크고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내가 관여를 안 해도 이제 성장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또 크고 나니까 더 큰 문제가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초등학교 때까지 문제가 가장 쉬운 문제더라. 이런 유안을 드리고 싶네요. 저는 이 부모 교육을 할 때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면은 먼저 이 감정과 평가를 담은 말부터 우리가 하지 않아야 돼요. 그것부터 걷어내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볼 때 뭔가를 항상 지시를 하고 또 평가를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똑같은 말인데 너가 한 번이라도 놀고 나서 숙제를 해본 적 있어? 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아이들은 뭐라고 해요? 나도 한 적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행동에 대해서 감정과 평가를 하는 것들을 걷어내기만 해도 우리 아이들을 객관적으로 보는 그런 눈을 갖게 됩니다. 어머님들이 말을 이제 자녀들하고 할 때 내가 바라는 바가 정확하게 뭔지를 정리를 하고 말씀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협상에 들어갔을 때 이 격가지들이 들어오지 않고 거기에 핵심적인 문제만을 가지고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우리 어머님들 말하다 보면 이 얘기 저 얘기 다 끌어모아 가지고 나중에는 감정만 이렇게 아이하고 커지게 돼서 협상이 뭐고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먼저 정리를 하자. 내 소망이 클수록 잘못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하고의 협상이.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것이 뭔지 거기 부분에 집중해서 정리를 해보자.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결과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생각을 해보자. 자, 이 세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하시고 우리 아이들하고 어떤 대화라든가 협상을 들어갔을 때 객관적인 어떤 상황, 내용에 집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우리 어머님들 조금 이 영상이 도움이 됐었을지 모르겠어요. 자녀는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낳긴 낳지만 소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의 개체로서 보고 객관적인 눈으로 자녀를 바라본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포용력 있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아이들하고 같이 이런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자녀 학기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